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보여드릴 사건은 아마 여러분 인생에서 두 번 다시 보기 힘든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그냥 흔한 서울 도심의 근린주택 하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자료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권리관계, 임차인 현황, 그리고 실제 자금 구조까지 분석해보니 솔직히 저도 놀랐습니다. 아니, 이런 물건이 아직도 남아있단 말이야? 바로 그 정도의 물건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경매는 준비된 한 사람이 모든 수익을 가져가는 게임이라고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런 기회는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는 확신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공개해드리는 건 어디까지나 겉으로 볼 수 있는 정보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투자로 이어지려면 권리 분석, 낙찰가 산정, 명도 전략까지 들어가야 하죠. 그 부분은 영상만으로는 다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돕고 있습니다. 만약 이 물건 내 상황에서도 가능한가? 고민이 되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영상 설명란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 주십시오. 한 통의 전화가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 실전경매연구소 멤버십에서는 일반 영상에서는 절대 공개할 수 없는 실제 배당표 분석 자료, 권리관계 리스크 정리표, 그리고 비공개 물건 리스트까지 그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부하는 수준이 아니라 바로 입찰로 연결될 수 있는 살아있는 자료들이라는 점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 꼭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고 필요하다면 멤버십에 가입해서 깊이 있는 자료까지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차이가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사건 개요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오늘 영상은 여러분 인생 투자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보실 사건은 2024 타경 11만 8,307호입니다. 매각기일은 2025년 11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211-35. 물건 종별은 근린주택입니다. 먼저 숫자부터 정확히 짚고 가겠습니다. 감정가는 33억 2,708만 4천원. 그런데 현재 최저가는 17억 346만 7천원입니다. 감정가의 약 51%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절반가 근처죠. 감정가와의 차이는 약 16억 2천만 원입니다. 정확히 16억 2,361만 7천원.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이므로 1억 7,034만 6,700원. 이 정도 현금이면 서울 한복판에서 근린주택에 실제 참여 가능한 포지션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잠깐 지도를 머릿속에 펼쳐보시죠. 노량진동 211-35. 이 동네는 오래전부터 노량진 고시촌으로 불려왔습니다. 밤을 새워 공부하는 수험생, 자격증 준비생, 취업 준비생들이 모여드는 골목이죠. 그래서 이 일대의 임대시장은 단순히 원룸이 좀 있는 동네가 아닙니다. 고시원 원룸 근린주택이 촘촘히 얽혀 돌아가는 공실 방어력이 강한 생태계입니다. 낮에는 학원과 독서실, 카페와 식당들이 사람을 빨아들이고 밤에는 스탠드 불빛 아래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수험생들로 거리가 환합니다. 이 분위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노량진은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말이 농담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의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첫째, 반값대에 접근할 수 있는 희소성입니다. 근린주택은 아파트처럼 동일 비교가 쉽지 않습니다. 위치, 골목결, 임차인 구성, 1층 상권의 호흡, 야간 유동, 이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캐시플로우의 결을 만듭니다. 그런 물건을, 그것도 노량진의 고시원 골목에서 감정가 절반 수준에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건 흔치 않은 순간입니다. 둘째, 주소가 주는 신뢰입니다. 노량진동 211-35라는 정확한 지번을 공개합니다. 숨김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발품 팔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같은 노량진이라도 어느 골목이냐에 따라 임대의 결이 달라진다는 것을요. 오늘은 그 골목 이야기까지 권리 분석과 함께 차근차근 풀어드립니다. 셋째, 참여 허들이 생각보다 낮다는 점입니다. 보증금 1억 7천여만 원이면 관전이 아니라 참가가 됩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이번에 고민하실 수 있는 구간입니다. 물론 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이 다음 단계에서 말소기준권리, 임차인 대항력, 인수 가능 금액을 하나씩 검증해 드릴 겁니다. 싸게 보여도 위험하면 배제, 이 원칙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건 핵심만 압축한 개요입니다. 실제로 입찰까지 가려면 권리 분석 말소 기준 권리 선순위 여부 임차인 대항력, 낙찰가 산정, 자금 구조 명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화면만으로는 다 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도와드립니다. 내 자금으로 가능할까?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을까? 고민되신다면 지금 바로 설명란 최상단 연락처로 전화 주십시오. 저 실전경매연구소가 권리분석 낙찰과 전략 입찰 대행 명도 지원까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전화 한 통화가 이번 사이클에서 형님 여러분의 투자 방향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일반 영상에서는 모든 자료를 공개하기 어렵습니다.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실제 배당표 체크 포인트, 임차인 현황 정리표, 권리관계 리스크표 실무 문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 이론이 아니라 바로 입찰로 연결하는 실전 툴킷입니다.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면 이런 핵심 물건이 나올 때 가장 먼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은 차이가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건 2024 타경 11만 8,307호 2025년 11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211-35 근린주택 감정가 33억 2,708만 4천원 현재 최저가 17억 346만 7천원 약 51% 입찰 보증금 1억 7,034만 6,700원 그리고 이곳은 노량진 고시원 골목의 심장부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3단계 입지와 골목의 결을 본격적으로 해부하겠습니다. 대중교통, 학원병원 편의시설 흐름, 야간 유동, 그리고 임대 수요의 결까지 왜 이 골목이 공시를 방어하는가를 눈으로 확인하실 시간입니다. 잠시 뒤에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언제나 입지입니다. 오늘의 사건,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211-35 지도상으로 보니 노량진역에서 불과 794m, 도보로 10분 거리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노량진역 개찰구를 나와서 큰 길을 따라 올라가면 어느 순간 좁은 골목길이 보입니다. 그 골목에 들어서면 풍경이 달라집니다. 낮에도 네온사인이 반짝이고 밤이면 형광등 불빛 아래 책상에 앉아 문제집을 푸는 수험생들의 그림자가 창문마다 비칩니다. 바로 노량진 고시원 골목입니다. 교통 노량진역은 1호선과 9호선이 교차하는 더블 환승역입니다. 서울역, 여의도, 강남까지 2030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입지죠. 출근 통학 수요가 풍부합니다. 이 건물은 역에서 10분 남짓 걸어오는 거리라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이상적인 입지에 있습니다. 역세권 프리미엄은 당연히 있고 동시에 골목의 임대 수요를 고스란히 흡수하는 위치인 겁니다. 생활 인프라 노량진은 고시촌이라는 특성 때문에 생활 편의시설이 극도로 밀집해 있습니다. 편의점, 식당, 독서실, 문구점, 헌책방, 스터디 카페까지 수험생을 위한 시설이 골목마다 들어서 있습니다. 낮에는 컵밥집 줄이 길게 늘어서고 밤에는 24시간 카페에서 시험지 풀이를 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은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 공실 방어력으로 직결됩니다. 입주민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으니까 오래 머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배우 수요 노량진의 핵심은 단순 주거 수요가 아닙니다. 특수 임대 수요입니다. 공무원 시험, 경찰 소방 시험 준비생, 각종 국가고시, 자격증 준비생, 독서실과 스터디룸을 이용하는 학생들이들 모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원룸, 고시원, 근린주택을 찾습니다. 게다가 이 건물은 근린주택이기 때문에 단순히 원룸 임대에 그치지 않고 1층 상가 활용으로 추가 현금 흐름까지 창출할 수 있습니다. 고시촌이라는 특수성 근린시설이라는 복합성이 맞물리며 임대 수익이 이중으로 보강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고시원 골목 특성 노량진 고시원 골목은 외부인에게는 다소 낯설 수 있습니다.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2층 4층마다 작은 방들이 촘촘히 나뉘어 있죠. 하지만 이 골목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량진 고시원 골목은 공실이 없다. 왜냐하면 새로운 수험생이 들어오고 시험에 합격하면 또 다른 수험생이 그 자리를 메우는 순환 구조가 수십 년간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방 수험생들의 유입입니다.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청년들이 고시 공부를 하겠다는 마음 하나로 서울로 올라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바로 이 노량진 고시촌입니다. 큰 돈을 들이지 않고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숙식과 공부 공간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곳. 밥과 잠자리 그리고 공부할 자리가 한 번에 보장되는 동네.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밀집되고 오직 공부라는 목적 하나로 모이는 곳. 그게 바로 노량진 고시원 골목입니다. 즉, 이곳은 단순히 원룸 고시원 수요가 있는 게 아니라 공부하기 위해 반드시 찾아오는 지역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런 수요층은 경기에 흔들리지 않고 세대 교체가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결론적으로 이 골목은 서울에서 가장 안정적인 청년 임대 수요지가 구축된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투자 관점에서 정리. 역세권 10분 도보권 교통 접근성 탁월. 생활 인프라 밀집 수험생과 직장인의 생활을 뒷받침. 고시원 골목 특수 수요 공실 위험 최소화. 근린시설 병행 원룸 임대 상가 수익 이중 구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서울 중심의 노량진 고시촌이라는 특수 수요지, 역세권 10분 입지, 게다가 감정가 절반 수준으로 접근 가능한 근린주택. 이건 단순한 부동산 투자가 아닙니다. 바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안전한 권리 구조가 동시에 담보되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입지가 아무리 좋아도 권리관계에 함정이 있으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는 권리 분석을 통해 이 건물이 정말 안전한 물건인지, 낙찰자가 떠안을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 노량진 고시촌 바로 옆에 위치한 이 근린주택. 처음 사건 기록만 보면 머리가 아찔합니다. 법원 조사표에는 총 37세대 가운데 무려 17세대가 배당 요구를 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게다가 실제 법원에 등록된 배당 요구자는 18세대. 숫자부터 엇갈리죠. 이런 걸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이고, 이거 너무 복잡해서 들어가면 안 되겠다 하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갈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속을 까보면 의외로 단순하고 또 안전하다는 사실. 먼저 권리부터 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말소기준 권리는 2019년 4월 30일 설정된 농협 근저당권입니다. 이 기준보다 뒤에 설정된 권리들 가압류, 압류, 임의경매 개시 결정, 후순위 근저당 등은 전부 경매가 끝나면 싹 소멸합니다. 앞선 권리가 하나라도 있었다면 문제가 될 뻔했지만 다행히도 이 사건에는 기준보다 앞선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권리 자체는 아주 깔끔합니다. 다만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법원 조사표라고 해서 100% 완벽하다고 믿으면 안 됩니다. 현장에서 보면 누락된 권리가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한 번 더 점검을 받아야 진짜로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임차인 현황을 보겠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총 3명.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박 보증금 3천만 원. 전입신고, 확정일자 모두 갖춘 완벽한 대항력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분은 법원의 배당 요구까지 완료했습니다. 즉 경매가 끝나면 배당을 받고 나가게 되므로 낙찰자가 떠안을 금액은 제로입니다. 겉으로는 가장 위험해 보이는 임차인이 사실상 가장 깔끔하게 정리되는 경우죠. 문제는 나머지 두 분입니다. 양, 보증금 1천만 원, 이 보증금 1천만 원. 두 분 모두 전입신고는 되어 있지만 확정일자도 없고 배당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런 경우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즉 최악의 경우라면 낙찰자가 인수할 수 있는 금액은 총 2천만 원. 하지만 현장 경험상 이런 경우는 실제로 방은 이미 비어 있는데 주민등록만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위 깡통전입이라 불리는 상황이죠. 따라서 실제로는 인수할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보수적으로 접근하면 2천만 원 정도는 잡고 들어가야 마음이 편합니다. 그 외 나머지 임차인들은 어떨까요? 전부 대항력이 없고 이미 배당 요구를 해둔 상태라서 낙찰자가 떠안을 금액은 없습니다. 즉 법원 기록상 복잡해 보이던 수십 명의 세입자 문제는 실제로 낙찰자가 부담할 리스크를 계산해보면 최악의 경우 2천만 원으로 정리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 말소기준 권리는 농협 근저당권 뒤의 권리들은 모두 소멸. 2. 기준보다 앞선 권리는 없음 권리관계 깔끔. 3. 법원 조사와 실제 배당 요구 인원이 달라 보이지만 전문가가 들여다보면 구조가 단순. 4. 대항력 있는 세입자 3명 중 1명 박은 배당 요구 완료로 부담 없음. 5. 나머지 2명 양 이은 최악의 경우 합계 2천만 원 인수 가능성. 6. 나머지 임차인들은 모두 대항력 없음 낙찰자, 인수 부담 전혀 없음.
여러분,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물건도 전문가가 풀어주면 얼마나 단순해지는지 느껴지시죠? 겉보기에는 세입자가 많고 권리가 얽혀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낙찰자가 안고 갈 금액은 최대 2천만 원. 그렇다면 이 물건 충분히 매력적인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 법원 경매에 나온 이 건물. 최저 입찰가가 얼마냐 하면 17억 300만 원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죠. 먼저 방빼기부터 계산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경매 물건을 볼 때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바로 호실 구조입니다. 겉으로만 몇 층 건물 이렇게 되어 있지 실제로 방이 몇 개냐에 따라서 임대 수익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나거든요. 자, 오늘의 물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상 1층부터 5층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층은 방이 2개, 2층, 3층, 4층은 각각 7개씩, 5층은 2개. 여기까지만 세도 벌써 25개 호실이 나오죠. 그런데 문제는 지하층입니다. 법원 조사 자료에는 지하 호실 수가 정확히 드러나 있지 않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비교 대입입니다. 지하는 구조상 2층과 비슷하게 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층에 7개를 기준으로 잡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즉, 지하에도 7개가 있다고 추정하는 거죠. 그럼 전체 합계가 어떻게 됩니까? 1층 2개, 2층 7개, 3층 7개, 4층 7개, 5층 2개, 지하 7개 총 32개 호실. 바로 이 숫자가 오늘의 핵심 방빼기 32개라는 근거입니다. 여기서 방빼기를 계산해야 합니다. 경매에서는 세입자 보증금을 빼고 계산해야 안전하죠. 이 건물은 방 하나당 최소 1천만 원으로 잡습니다. 그럼 32실 1천만 원 3억 2천만 원. 즉 대출이 아무리 많이 나온다 해도 이 3억 2천만 원은 반드시 빼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시청자들이 왜 32개인지 왜 3억 2천만 원을 빼는 건지 머리에 쏙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제대로 설명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형님 채널에서 이런 디테일을 잡아주면 투자자들이 당장 전화합니다. 대표님, 제 물건도 이렇게 세밀하게 봐주실 수 있습니까? 하고요. 보통 초보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와, 17억짜리 건물? 그럼 나는 못 들어가겠네. 그런데 아닙니다. 경매는 바로 레버리지, 즉 대출 구조를 잘 짜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자, 이제 대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법원에서 낙찰을 받으면 감정가의 70% 정도까지 금융권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그럼 17억 300만 원, 70% 11억 9,210만 원.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제 5억 정도만 있으면 되겠네? 하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건물에는 세입자 보증금이 껴있죠. 낙찰자가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게 바로 이 방빼기입니다. 방 한 칸에 최소 1천만 원, 총 32실을 기준으로 한다면 무려 3억 2천만 원을 빼야 합니다. 즉 대출이 가능하다 해도 실제 실행 가능한 금액은 11억 9,210만 원, 3억 2천만 원, 8억 7,210만 원이 실제로 대출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여기서부터 낙찰자가 투입해야 할 진짜 자기 돈이 드러납니다. 17억 300만 원, 8억 7,210만 원, 8억 3,090만 원. 세금과 법무비용 등 잡비 300만 원 정도까지 합치면 결국 자기 자본은 8억 3,390만 원.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죠? 바로 매달 나가는 이자 부담입니다. 먼저 대출이자. 8억 7,210만 원 연 4%, 12개월 약 290만 원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바로 자기 돈에 대한 기회비용입니다. 내 돈 8억 3,390만 원이 다른데 투자되었다면이 돈도 연 4% 수익을 낼 수 있었을 겁니다. 즉, 이 역시 278만 원월 정도의 부담으로 봐야 합니다. 둘을 합치면 매월 약 568만 원이 이자로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긴장하시죠. 매달 568만 원이나? 그럼 완전 마이너스 아니야? 하지만 진짜 묘미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지역은 어떤 곳입니까? 노량진 고시촌, 청년 임대 수요가 전국 최강입니다. 방 한 칸만 들어가 보셔도 알겠지만 공부만을 위해 합격만을 위해 올라온 지방 청년들이 큰돈 들이지 않고 하루하루 책상 붙들고 살아가는 곳입니다. 즉 공실 걱정이 거의 없다는 것. 방 한 칸당 임대 수익이 곱하기 32실. 거기에 1층 상가, 2층까지 일부 오피스텔처럼 활용 가능. 결국 매달 나가는 568만 원은 세입자 월세 수익으로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최저 입찰가 17억 300만 원,
대출 후 실제 자기자본 8억 3천만 원 필요. 매월 이자 부담 약 568만 원. 그러나 안정적인 고시촌 임대 수익으로 오히려 플러스 가능. 이걸 듣는 순간 시청자들은 이거 그냥 돈만 있으면 바로 들어가야 하는 물건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이 물건에 대한 수익을 완벽하게 풀어볼 겁니다. 끝까지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이 건물의 실제 현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동작구 상도동의 고시원 건물이지만 안으로 들어가서 숫자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놀라운 구조가 나옵니다. 먼저 세입자 보증금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하에는 총 7개의 방이 있습니다. 방 한 칸당 보증금이 1천만 원, 그러니까 지하 전체로는 7천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하 7실에서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세는 방 하나당 30만 원, 합치면 매달 210만 원이죠. 이제 1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1층은 방이 2개뿐인데 보증금이 조금 높습니다. 한 칸당 2천만 원, 두 칸 합쳐서 4천만 원이고 월세는 방 하나에 26만 원, 두 개 합쳐서 52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 2층, 3층, 4층은 구조가 똑같습니다. 각 층마다 방이 7개씩 있고 방 한 칸 보증금이 3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층당 2억 1천만 원이 묶여 있고 세 층을 합치면 무려 6억 3천만 원입니다. 월세도 마찬가지로 방 하나당 26만 원, 층마다 182만 원, 세 층을 합치면 546만 원이 매달 들어옵니다. 마지막으로 5층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특이하게도 두 세대로 나뉘어 있습니다. 501호는 보증금이 7천만 원인데 월세는 없는 전세 구조이고요. 반면 502호는 보증금이 4천만 원에 월세 20만 원이 들어옵니다. 이 모든 걸 합치면 보증금 총액이 무려 8억 5천만 원, 그리고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세 총액이 828만 원입니다. 즉, 이 건물은 보증금으로만도 8억 5천만 원을 이미 확보하고 월세 수익이 828만 원이나 발생하는 탄탄한 구조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대출 구조와 내 투자금 계산으로 넘어가면 진짜 인생을 바꿀 만한 기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대목이 바로 은행 대출 구조입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이 건물의 최저 낙찰가는 17억 300만 원이었죠. 경매에서 낙찰을 받으면 금융권에서 보통 감정가의 70% 정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즉 17억 300만 원, 70% 11억 9,210만 원. 이게 바로 기본 대출 한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경매에서는 방빼기라는 게 있죠. 세입자 보증금을 빼줘야 하니 실제로 실행 가능한 대출금은 더 줄어듭니다. 이 물건은 총 32실, 방 하나당 1천만 원씩 방빼기를 적용하면 3억 2천만 원이 빠져야 하죠. 따라서 실행 가능한 대출금은 8억 7,210만 원입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이 8억 7,210만 원을 어떻게 쓰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세입자 보증금 8억 5천만 원을 막는 데 쓰입니다. 여기서 계산기를 딱 두드려보면 8억 7,210만 원, 8억 5천만 원, 2,210만 원. 즉 보증금을 다 정리하고도 2,210만 원이 대출금으로 남는 구조죠. 그럼 이 남은 돈에 대해서만 대출이자를 내면 됩니다. 이제 이자를 계산해 볼까요? 연 4% 기준으로 계산하면 2,210만 원, 0.04 연 88만 4천 원. 12개월로 나누면 매달 약 7만 4천 원 정도가 이자로 나갑니다. 여기서 핵심은 뭔지 아시겠죠? 17억짜리 건물인데 실제 대출이자 부담은 겨우 7만 원대구나. 시청자분들이 이 사실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물론 남아있는 2,210만 원도 은행 돈이니 이자는 반드시 내야 하지만 매달 들어오는 월세 828만 원에 비하면 그 부담은 정말 미미합니다. 결국 월세 828만 원 대출이자 7만 4천 원 약 820만 원. 여전히 든든한 현금 흐름이 남아있죠. 이제 중요한 계산이 하나 남았습니다. 내 돈 8억 1,180만 원이 은행에 묶여있는 동안 그 돈의 기회비용은 얼마인가? 연 4%로 가정하면 연간 약 3,247만 원, 월간 약 270만 원 정도가 기회비용 이자로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생깁니다. 월세 수익으로 이 비용을 다 덮고도 남는 게 있느냐? 바로 이 포인트가 수익의 핵심이죠. 이 건물은 총 월세가 820만 원입니다. 여기서 내 돈에 대한 기회비용 270만 원을 빼주면 월 순수익이 약 550만 원이 깨끗하게 남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보증금 8억 5천으로 은행 이자 부담을 사실상 제로로 만들고 내 돈 8억 1천 조금 넘게 묶어서 매달 550만 원이 깨끗한 현금으로 찍히는 구조다. 여러분, 이게 바로 노량진 상권, 고시, 수요 에너지를 등에 업은 근린주택의 힘이다. 이제부터는 이 물건을 경매로 싼값으로 낙찰받고 매각하게 된다면 얼마나 수익이 발생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개인이 1주택자로서 2년 이상 보유 후 매각했을 때와 법인이 즉시 매각했을 때 세금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비교해 드릴 텐데요. 같은 건물인데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먼저 매입 당시부터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 건물 사건 번호 2024타경 11만 8,307호. 낙찰가는 17억 346만 원이었고요. 세금과 법무비용까지 합치면 총 투입 금액은 약 17억 3,300만 원. 자, 여기까지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매각 시점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감정가인 33억 2천만 원의 매각을 성공했다고 칩시다. 그럼 단순 계산으로만 봐도 남는 차익이 무려 15억 9,400만 원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차익이면 벌써 심장이 두근거리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세금을 떼고 나면 얼마가 남느냐입니다. 여기서 개인과 법인의 결과가 확 갈라집니다. 먼저 개인부터 보겠습니다. 이 건물은 1층이 근린생활시설, 즉 상가이고 2층부터 5층까지는 전부 주택입니다. 주택 면적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세법상으로는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2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층 상가 부분만큼은 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주택 부분은 비과세, 상가 부분만 과세가 붙는 구조입니다. 그럼 숫자로 따져보겠습니다. 총 차익 15억 9,400만 원 중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80%, 즉 12억 7,500만 원은 비과세, 세금 한 푼 없습니다. 하지만 상가 비중 약 20%, 즉 3억 1,900만 원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세율은 최고 구간 45%의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약 49.5%. 따라서 세금만 약 1억 5,800만 원이 나옵니다. 결국 개인이 이 건물을 2년 이상 보유했다가 매각하면 15억 9,400만 원의 차익 중에서 1억 5,800만 원만 세금으로 내고 순수익은 약 14억 3,600만 원을 그대로 손에 쥐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이번엔 법인입니다. 똑같이 17억 3,300만 원에 낙찰받아 감정가 33억 2천만 원에 바로 매각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차익은 똑같이 15억 9,400만 원. 하지만 법인은 개인과 달리 주택 비과세가 전혀 없습니다. 즉, 전체 차익 전부에 세금이 붙는 겁니다. 법인 세율은 20%의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약 22%. 따라서 세금은 약 3억 5,100만 원. 결국 법인이 손에 쥐는 순수익은 약 12억 4,300만 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신 서울 동작구 상도동 근린주택 낙찰가 17억 조금 넘게 들어가서 보증금으로 대출이자를 사실상 제로로 만들고 내 돈 8억 조금 넘게 묶어서 매달 557만 원이 현금으로 찍히는 구조 어떠셨습니까? 이 물건을 직접 낙찰받고 싶으신 분들 혹은 이런 구조의 물건을 함께 분석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 그대로 여러분께 맞춤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이런 알짜 물건들의 권리 분석 자료, 자금 계획표, 세금 시뮬레이션까지 남들보다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투자자라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한 경매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시고 멤버십 가입과 구독까지 부탁드립니다. 함께 성공하는 투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큰 돈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